맞춤형 광고 시장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모티브 인텔리전스의 양준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글이 2023년 말에 쿠키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서드파티 쿠키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춤형 광고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디지털 광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8년 5월 25일 EU에서는 GDPR이라는 그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라는 법령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가장 엄격하고 광범위한 표준을 설정을 하고요. 동의, 투명성, 그 다음에 보호 및 사용자 제어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위반할 시에는 회사가 최대 연간 수익의 4%까지 부과하겠다고,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좀 무시무시하죠. 물론 GDPR을 준수했을 때 기업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6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브랜드 신뢰도 향상. 이걸 준수함으로써 기업은 고객 데이터 보호에 책임감 있고 진지하다고 여겨져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향상된 상업 효율성, 데이터 관리 개선, 개선된 데이터 보안, 고객 안심과 사업 성장,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대한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GDPR이 유럽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 역시도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법령을 또 개정을 해서 내놨고요. 네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법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태국 등 그 자국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GDPR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융통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개정을 해서 내놨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GDPR 대응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프랑스나 영국 등은 쿠키와 관련된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또는 유사 기술에 대해서 지침을 업데이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법을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2020년 8월 달에 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그 개인정보랑 가명정보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좀 더 그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데이터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익명정보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개념으로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가 익명정보이고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쿠키와 관련된 지침을 개정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쿠키가 무엇일까요? 쿠키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본 내용이라든가 상품 구매 내역 등을 담고 있는 파일인데요. 브라우저에서 생성되는 파일입니다. 이러한 쿠키가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쿠키는 퍼스트 파티 쿠키와 제1자 쿠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드 파티 쿠키로 나눠집니다. 제3자 쿠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1자라기보다는 퍼스트 파티 쿠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도메인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쿠팡이라고 가정을 하고 사용자가 들어오면은 자동 로그인이라든가 최근 검색어를 보여준다든가 또는 연간 상품을 추천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게 개인의 이력이라든가 개인이 입력한 어떤 사항을 고객의 동의하에 활용하니까 이거를 그 도메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퍼스트 파티라고 얘기하고 퍼스트 파티 쿠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쿠팡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사업자가 이런 서비스를 시행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다른 사이트에 그 제3자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크리테오 같은 광고 사업자가 이 정보를 가져와서 게재를 할 때는 이걸 서드파티 쿠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타게팅 등 마케팅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 성과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우저가 나온 이래로 그 제3자 쿠키를 이용한 리타게팅 광고는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은 오스트리아에서 웹사이트 운영자가
쿠키를 사용자 동의 없이 구글에 전송하는 것이 GDPR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에 애플에서는 그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Intelligent Tracking Prevention, ITP라는 기술을 내놨고, 그 다음에 구글은 크롬에서 Privacy Sandbox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우저 측에서도 잘못이 있다는 거죠. 잘못은 결국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서드파티 쿠키를 가지고 다른 매체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매체에 사용을 한다는 사용자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동안 그 법적으로 그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웹브라우저를 쓴다라고 하면은 거의 크롬이 62%,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62% 정도고 사파리가 대략 2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안드로이드가 약 70%, 그 다음에 iOS가 28%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구글이나 애플의 정책에 따라서 쿠키라든가 또는 쿠키에 준하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 애플은 웹사이트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ITP를 탄생을 시킨 거고요. ITP는 제3자 쿠키, 즉 여러 도메인을 교차하는 요청에 대해서 쿠키를 차단한다라고 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를 통한 그 어떤 서비스에서는 지금 리타겟팅이 되지 않고 있죠. 아마 문맥 타겟팅이라든가 그냥 넌 타겟팅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SK 애드 네트워크라든가 그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앱 인스톨 캠페인 전환을 측정하게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 광고 성과를 측정하는 그 사업자를 MMP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바일 매저먼트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브랜치라든가 앱스플라이라든가 어드저스트 같은 그런 업체들이 있죠. 이전에는 이런 업체들이 광고 성과를 측정했다고 한다면은 광고 성과를 측정하더라도 기본적인 로 데이터는 그 애플이 제공을 하겠다. 그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광고 성과 측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를 따라서 구글도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브라우저 내 서드파티 쿠키 지원을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라우저 쿠키만 그 사용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 제3자 쿠키를 의미하는 거죠, 물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ad ID 또는 그 IFA, 그 Identification for Advertising이라고 해서 광고를 위해서 쓰이는 기기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이런 기기 아이디를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거나 타겟팅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측정했는데 이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SDK 런타임에서 쉽게 연동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든가 또는 구글이 제공하는 어트리뷰션 리포팅, 토픽스, 플래지 같은 대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것을 적절하게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저희 같은 프로그래머틱 광고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타겟팅을 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광고 식별자를 제공하고 있던 구글과 애플의 정책에 따라서 식별자가 진짜 완전히 소멸되는 건가? 그러면은 디지털 광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타사 식별자 데이터 활용한 추정 모델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 높은 광고 기법의 하나인 리타겟팅이 점차 사라져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재 빈도 설정은 이제 다른 의미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게재 빈도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광고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노출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번 광고를 노출한다라고 할 때 100만 명한테 한 번 노출하는 거랑 10만 명한테 10번 노출하는 것은 광고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광고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게재 빈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식별자가 없거나 또는 기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식별자가 사라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유럽연합은 그동안 애플이나 구글이 제공하는 또는 페이스북이나 다른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기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용 환경이 이러한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법령으로 이런 빅테크 업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업체는 역시 페이스북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도 광고 사업을 수행을 했지만, 사실 미국이나 전 세계 시장에서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죠.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자사가 제공하는 노트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플랫폼에서 결국은 페이스북 또는 구글 등 경쟁사를 키워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쿠키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내세울 수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광고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매출에서.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ATT 정책, 앱 추적 투명성 정책 때문에 약 한 11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프로그래머틱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빅테크 업계의 생태계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오픈 생태계 전환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자적인 식별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애플에 의존했던 그런 기술에 대한 종속을 벗어나려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기존에는 GAID, IFA, AdID라는 이름으로 애플이나 구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식별자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서드파티 쿠키도 활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서드파티 쿠키와 함께 기기에서의 어떤 식별자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에드테크 업계는 새로운 광고 식별자를 내놓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AB 같은 경우, IAB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디지털 마케팅 협회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기관이죠. 여기서는 주로 오픈 RTB와 연계된 스펙을 발표를 하고 가이드를 하기도 합니다. 퍼블리셔 입장, 즉 매체 입장에서 기존에 있던 AdID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Seller Defined Audiences라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이전부터 프로젝트 리아크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다가 SDA, Seller Defined Audiences라는 기술 표준을 내놨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광고 게시자, 매체 쪽이죠. 매체에서 자기 유저들의 세그먼트를 텍소노미 기준으로 한 1600개 정도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 텍소노미란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인구 통계, 예를 들면 여성이다, 남성이다, 또는 30대다, 40대다, 이런 하나하나의 정보들을 160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이걸 조합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는 사람의 세그먼트 정보를 숫자화된 아이디로 입찰에 참여하는 또는 광고 구매에 참여하는 사업자들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체 입장에서 DMP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고, DMP에 해당하는 개인별 아이디, 개인별 어떤 형태에 대한 아이디가 표준화돼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각 개개인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 게재 빈도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냐면은 Publisher Provided Identifier, PPID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제 이름이 양준모인데 이메일 아이디나 또는 어떤 기기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 퍼블리셔가 이 고객 고유의 고유 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번호를 가지고 광고 요청을 광고 게재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따지면은 제 고객 아이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체 입장에서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아까는 고객의 성향을 알 수 있고, 이번엔 게재 빈도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기술을 조합했을 때는 기존과 같이 매체 입장에서 타겟팅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매체가 참여를 해야 되고,
소규모 매체들만 참여했을 때는 사실 DSP나 또는 광고 계제면을 사고자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유의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동시에 그 광고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구글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구글 애드 매니저, 구글 애드 매니저는 그 구글의 그 애드 서버랑 또는 그 SSP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품인데요. 이걸 통해서 PPID를 구글 DB360, 구글의 DSP입니다. 그 구글 DB360의 광고주와 공유해서 사용자 식별자가 특정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허용을 하고, 한마디로 이걸 가지고 구글 입장에서는 오디언스 세그먼트를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특정 아이디를 공개하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이런 장점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기술 중에 하나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DSP가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도로 비영리적인 아이디 체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이브램프라든가 오라클, 닐슨, 컴스코어, 그다음 오픈엑스, 퍼브매틱, 매그나이트, 스파덱스, 이런 글로벌 에드테크 회사들이 다 참여를 해서, 자, 우리끼리 아이디 체계를 만들자, 암호화된 아이디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오픈 생태계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서드파티 쿠키라든가 또는 GAID, IFA를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암호화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노력해가지고 보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UID 2.0이라는 기술입니다. Unified ID 2.0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라이브램프라는 또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광고주 데이터,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거의 이 라이브램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의 우편번호 정보랑 나는 주소 정보만 알고 있다. 여기 집어넣으면은 해당되는 특정인의 관련된 이미 다른 회사가 넣어놓은 자료들에 근거를 해가지고 아이디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라이브램프가 상당히 큰 고객의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램프하고 TTD가 제공하는 유니파이드 ID 2.0 두 가지만 가지고도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커버가 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쿠키 이슈 때문에 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더 글로벌 에드테크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커버리지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참여하게 됐을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용자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타겟팅 광고를 또 내몰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EU 같은 경우에도 넷아이디라는 그런 재단을 설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OTT에서도 타겟팅 광고를 내보내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OTT는 자기 회원 기반을 가지고 타겟팅 광고를 내보내는데, 각각 고유의 PPID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로쿠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기존의 애드아이디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MBC 유니버설 같은 회사, 여기는 통신과 방송을 다 아우르는 그런 매체죠. 이런 회사들이 NBCU ID라고 해서 자사 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 체계를 또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아이디 체계가 더 좋은가라고 어떤 말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전에는 웹에서는 쿠키고 앱에서는 애드 아이디다, 이런 식별자 관리 전략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젠 그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아이디 체계들을 자사 매체 또는 우리 캠페인에 맞는 형태로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식별자의 문제점, 보안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데이터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좀 더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노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국내 대형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고유의 아이디 체계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종류에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 세컨드 파티 데이터, 서드 파티 데이터가 있습니다. DMP, 그러니까 에드텍 업계에서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리치는 엄청나게 크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타겟팅 데이터를 만들어서 타겟팅 광고를 했죠. 이 데이터를 만들고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DMP가 쓰였습니다. 이제는 점점 그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고객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광고주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고객 행동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예전으로 따지면 CRM 같은 기능을 하는 게 CDP입니다.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아마도 그 트레저 데이터의 고영욱 대표님이 트레저 데이터의 CDP의 어떤 기능,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믿고 있는 그런 CDP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그 이전에는 서드 파티에서 현재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네. 고객 데이터가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 고객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하는데 사실 데이터 소스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컸었는데, 이제는 쉽게 그런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또는 어떤 비용 면에서 이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던 아마존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떠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자사가 직접 자기 채널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현재는 한 2억 5천만 명 이상의 나이키 플러스 회원을 확보하고 개성적인 어떤 고객의 맞춤형의 어떤 오퍼를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내 유통업계들도 뭐 CJ라든가 또는 신세계 또는 롯데 같은 회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들에서 모이는 고객의 행동 정보를 모아서 이제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 마케팅 자동화에 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기존의 제3자 데이터, 서드 파티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던 프로그래머틱 광고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CDP랑 연동을 해서 그 다음에 CDP와 DMP를 연동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전 CRM은 자사 고객 데이터만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CDP는 기존 CRM 데이터와 외부 DMP 데이터를 합쳐서 온드 미디어에서 메시징 하는 방법 외에 DSP를 통해서 페이드 미디어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민감한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사라든가 대기업 중에서도 CDP나 CRM만 내재화하는 게 아니라 DSP까지 자기 회사 내에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 롯데 멤버스 같은 회사에 저희 DSP를 화이트 라벨링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러므로써 그 회사에 좀 더 맞는 형태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광고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레저 데이터랑 글로벌 주류 업체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저희 DMP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좀 더 세밀화된 타겟팅으로 광고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세우고 거기 맞는 설계를 하고 거기 맞는 유용한 데이터를 모아서 타겟팅된 광고들을 내보냈을 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때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올해에도 계속 유사한 캠페인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쿠키 없는 세상을 준비하는 9가지 방법 정도를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말씀드렸지만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CDP를 활용을 해라. 두 번째는 서드 파티 쿠키의 지원은 중단이 되지만 퍼스트 파티 쿠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거는 웹 표준에서 지원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브라우저가 이 기술을 없애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메인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각각 만약에 저희 고객이라 할지라도 동의를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쿠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싱크하는 작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괜한 버든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내놓을 때 다른 도메인으로 내놓지 말고 같은 도메인으로 내놓는 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제공하는 유니파이드 아이디 진영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장점이 뭐냐면은 이전에 쿠키 베이스일 때는 브라우저가 다르면은 같은 사용자라고 인식을 못해요. 제가 예를 들면은 네이버 앱을 쓰거나 또는 다음 카카오의
PC 버전을 쓰거나라고 하면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못하는데, 유니파이드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암호화하고 실제로 활용할 때 한 번 더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암호화를 2번 하게 되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도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기기에 접속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구나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옴니채널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모바일에서 사이트에 요즘 아마 그 해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메일 아이디를 넣으면은 앞으로 그 밑에 있는 무료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은 고객 동의, 그러니까 이메일 기반으로 고객의 데이터 사용을 하겠다는 동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PC나 또는 TV, 스마트 TV에서 OTT를 활용할 때도 동일한 타겟팅 광고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공하는 DSP인 크로스 타겟과 그 다음에 SSP, 애드익스체인지, 엑셀비드에서도 각각 유니파이드 아이디 계약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매체 쪽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광고주 사이드에서 저희를 활용하셨을 때 이전과 같은 타겟팅 광고를 할 수가 있고, 아마도 그 내년 이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여러 애드 네트워크나 광고 플랫폼을 활용을 하실 때는 문제가 애드 아이디나 쿠키가 없어지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받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전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광고 지면을 믿고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됐을 때는 동의받은 그 고객 데이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그 데이터 관련된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자 파트너십을 개발해라. 그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모은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그 연계해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회사들과의 어떤 제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소비자들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역량이 될 것입니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오디언스 타겟팅이 나오기 이전에는 문맥 타겟팅이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컨텍스트 타겟팅이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DPR이나 이런 법령을 회사나 개인이 다 이해해서 따르고 관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GDPR 같은 경우에 우리는 유럽에 서비스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유럽의 시민이 한국에서 한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 법령은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의 시민이 그 우리나라 서비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의 관련 법령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뭐 라이브래퍼라든가 쿠키프로, 국내에는 없지만 아마 이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바일에서 지금 그 TV 쪽으로 광고의 관점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TV는 실시간 TV 방송일 수도 있고 스마트 TV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OTT 활용이 늘어나면서 점점 스마트 TV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월간 월정액을 내는 월정액 요금을 내는 모델도 있지만 프리 애드 서포티드 스트리밍 TV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광고 기반으로 OTT를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거의 한 20조 가까운 그 광고 비용이 이런 그 플랫폼 위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이나 LG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스터디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그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잘 따라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모바일에서 TV까지 프로그래머틱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그 쿠키리스 세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모바일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TV에서도 기존과 같은 방식의 타겟팅 광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다양한 파트너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서비스 내에서만 그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점점 더 많은 파트너들이 협업을 하면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